다음 연재는 제목은 이제 비만 수술의 난점과 극복에 대해서 그 진주제일병원의 박성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은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에 연수를 하셨고요. 현재 진주제일병원 화상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제일병원 외과 박성준입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그 비만 대사 수술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제가 수술을 한 경험과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만 수술 급여화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급여 대상이 BMI 35 이상, 30이면서 합병증을 가진 경우에 보험화가 되면서 경제적인 배려가 낮춰지면서 환자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뒤늦게 이제 보험화되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도를 했고, 비만 대사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그 비만 대사 학회에서 수술 추이를 보면 루아이나 밴드가 주로 이뤘던 수술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슬리브가 위주로 바뀌고 그 밴드는 거의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루아이는 아직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슬리브 가스트렉토미와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 중에 이제 이게 어느 게 나을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먼저 했고, 일단 그 Annals of Surgery에 소개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이랑 슬리브 두 분을 비교를 했을 때 그 BMI 변화에 있어서는 사실 그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도 확실하게 효과가 아주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리브 하면 이제 위만 조금 잘라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가 쉬운데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술 후 그 코모비디티는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1년 뒤에 이렇게 팔로우를 했을 때 루아이와 슬리브 둘 다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타입 2 DM에서 보면 루아이와 슬리브가 둘 다 거의 효과 면에서는 100% 가까이 되는데 완치 면에서는 아무래도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GARD도 유의하게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가 좋았습니다.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가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으로 포거 시어리까지 만족하기 때문에 DM 환자에 있어서 더 이렇게 좋다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술의 단점이 덤핑이라든지 마지날 얼서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 등 다른 수술에 비해서 조금 합병증이 많은 수술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소개된 게 두오데날 제주노 바이패스 위드 슬리브 수술입니다. 2014년 대만에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인데 일단은 그 슬리브를 하고 두오데날 제주노 바이패스를 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의 장점은 일단 싱글 루프 아나스토모시스라는 점입니다. 싱글 루프로서 스틱처라든지 리키지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팔루스를 프리저베이션 함으로써 덤핑이나 마지막 얼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엔도스코픽 서베일런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수술에서 비만이 없는 환자, 순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C펩타이드가 되게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인데 아시다시피 ABCD 스코링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그 완치율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두구 아웃컴을 보면 두구 모드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루데노 제주노에서 조금 더 여기서는 조금 더 결과가 좋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두 군에서 보면 인슐린을 맞던 환자들이 인슐린 모두 이렇게 끊었고 어쨌든 약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헤모글로빈 체인지의 변화를 보면 루아이나 가스릭 바이패스나 두데노 제주노 모두 이렇게 DM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과연 어떤 수술이 환자한테 가장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체중 감소 면에서는 뭐 루아이나 두데노 제주노가 이렇게 확실히 효과가 좀 더 낫다고 되어 있고 당뇨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합병증 면에서는 두데노 제주노가 이론적으로 좀 더 합병증이 좀 작아서 어쨌든 저희는 이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안전하면서 기본적인 수술로 이제 슬리브 가스렉토미를 하고 체중 감소 효과를 좀 더 보고 싶을 때는 프록시말 제주널 바이패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당뇨 조절 효과를 좀 더 증대를 시켜보고 싶을 때는 두데노 제주노가 추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치료 전략은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를 일단 시행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프록시말 제주날 바이패스나 두데날 제주날 바이패스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보험이 되고 나서 2020년 3월부터 21일 1월까지 총 15건의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슬리브 가스텍토미를 시행을 하였고 수술 직후 뭐 합병증으로 이익은 없었는데 심한 GRD 증상으로 재수술을 한 건이 있습니다. 뒤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가 안 돼서 뒤에 추가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그 비만 환자들을 보면 GERD 프리밸런스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6배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GERD에 대해서도 수술 중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케이스 1은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를 하면서 그냥 하야탈 허니아 리페어만 해준 경우고 케이스 2는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하면서 푼두플리케이션까지 같이 해준 경우입니다. 28세 여자분이고 BMI 36.4였습니다. 식사만 하면 명치 부위 불편감이 있었고 내시경상에 GERD 소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술은 슬리브하고 하야탈 허니아 리페어 타이트닝을 시켜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일단 슬리브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리브 후에 히아투스를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이 타이트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POD 이틀째 UGI 상에서 이 잘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쨌든 불편감 없이 GLD 증상이 없음을 수술 한 달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는 보면 뭐 BMI 처음에 36에서 24로 1년이 채 못되는 시기에 충분히 잘 빠지고 있었습니다. 케이스 2입니다. 20세 된 여자분이고 BMI 41.3입니다. 이분도 GPS상에 RE 소견이 있어서 수술 중에 안테리어 푼두플리케이션까지 같이 해준 케이스였습니다. 역시 슬리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면이고 마지막에 푼두스를 일부러 조금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고 히아투스를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이 푼두스를 푼두플리케이션 카디아 쪽에 이렇게 수처로서 봉합을 해줍니다. 이분도 뭐 정상적으로 뭐 5일째 퇴원을 했고 특이 소견
없이 잘 보존이 되었던 환자분입니다. 체중도 뭐 1년 만에 거의 반속이 되었죠. 이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스카이 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하고 환자 밴드가 좁아져서 이제 힘들어 했는데 스카이 병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저를 찾아러 왔었습니다. 어쨌든 이 식이 조절에도 살이 안 빠져서 일단 밴드를 제거를 하면서 슬리브 가스트렉토미까지 같이 해주기로 했던 분입니다. 4년 전에 당뇨가 있었고 C펩타이드 2.6이었습니다. 위 내시경상 알이 마일드 모더레이트하게 있었습니다. 라파로스코픽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하면서 밴드 리무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밴드를 이렇게 제거를 하였고 이 밴드가 있던 부분에 파이브로틱한 체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푼두수를 거의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다 제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술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수술을 맞았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틀째 물만 먹어도 토하고 가스트로그라핀으로 UGI를 하려고 했는데 가스트로그라핀도 못 먹어내서 결국 시행을 못했습니다. 술 4일째 물만 먹어도 계속 하다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7일이 돼도 이렇게 잘 안 내려가고 해서 내시경을 시행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스트릭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시경상으로 스트릭처나 obstruction의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일째에 이제 GERD가 심해서 못 드시다고 생각을 해서 재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술전 CT 소견입니다. 에스파고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고 보면 어번 슬리브한 스탬플러 라인이 보이고 여기 커다란 포치가 하나 이렇게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스탬플러가 잘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푼두스를 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푼두스가 일단 남아 있는 걸 CT로 확인이 됐고 일단 재수술은 그 랩넌트 푼덱토미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하야타 허니아 리페어하고 그 리가멘툼 테레스를 이용해서 카디오펙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레스색을 열고 그 에스파고스를 모빌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아투스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얇아져 있습니다. 베이거스 너브가 안 다치게 이렇게 잘 모빌라이제이션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이제 밴드가 있던 부위를 박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슬리브 스탬플러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쨌든 이번에 푼두스를 뒤쪽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 올리려고 에스바우스의 라테랄 사이드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푼두스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푼두스를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로시스에 의한 그 스트릭처가 실제로 뭐 내시경이 통과 못할 정도의 스트릭처는 아니지만 이게 아나토미를 변형을 시킨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걸
제거를 해서 노멀 아나토미로 바꾸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일단 완전히 이렇게 펴진 사진입니다. 그리고 히아투스를 이렇게 봉합을 해서 타이트닝 시킵니다. 지금 푼두스를 완전히 날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 라운드 리가멘트를 끌어와서 한 바퀴 돌려서 이 카디아 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GRD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재수술까지 간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푼두스를 남긴 게 가장 큰 배착이었고 그 다음으로 파이브로틱 티슈를 이게 안 풀어줬던 거 그리고 하야타 허니아 리페어를 안 해줬던 게 이 세 가지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한 GRD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슬리브 후에 이렇게 UGI를 했을 때 모양을 나타낸 걸로 이 튜블라 타입하고 프록시말 포치, 로 포치 타입 이렇게 나왔을 때 GRD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근데 어퍼 포치인 경우에 GRD가 훨씬 이렇게 높게 나왔고 로 포치는 상당히 GRD 스코어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푼두스 쪽에 완전하게 절제가 중요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UGI 상으로 보면 로포치 타입이고 그래서 잘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이제 미용 시기를 시작하고 6일째 퇴원을 했고 3개월 뒤에 전화 통화상으로 수술 후 당뇨약은 이제 중단을 한 상태였고 어쨌든 호전이 조절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류 정상도 이런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수술 이후에 이제 BMI 변화를 나타낸 거고 어쨌든 당뇨 조절이 잘 돼서 수술 후 복용을 바로 중단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뛰다가 아주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비만 대사 수술은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 환자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제 수술이라는 점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인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비만 대사 수술의 보험화로 환자 부담금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이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끝났어요. 이 9시가 넘으면 이 질문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플로어에서 그냥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은 들어오긴 하셨는데 근데 당뇨 환자의 경우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이어야 수술이 가능한가요? 아까 저희가 의료보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요. BMI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면 수술은 보험이 가능하고요. BMI가 30 이하여서 당뇨가 있을 경우는 80%를 본인 부담이 해야 되는 거라서 보험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김종민 원장님이 내과와도 컨센서스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민 원장님이 굉장히 유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DM이
메디케이션은 메디컬 세라피로 잘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안 될 경우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2012년에 뭐 WHO의 레커멘데이션이었고, 근데 저희가 15년, 17년인가요? 그 이후로 바뀐 어떤 컨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술은 당뇨의 치료의 한 모달리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나는 약으로 할 건지 나는 수술을 할 건지 택하게끔, 그러니까 수술을 당뇨의 치료에는 수술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기 바로 직전 이게 아니라 당뇨가 있는 환자는 나 수술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내과랑 컨센서스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과보다는 저희가 뭐 한국만의 에비던스를 좀 보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굉장히 뭐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기 온라인으로 나온 답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